해당 영상은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어 시청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이 처음이지만 지금 배우신 그 인사말을 다음 작품부터는 꼭 직접 계속 듣고 싶다라는 바람을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이 든 건 한국에서 감독님의 작품을 계속 개봉을 하면은 기다리면서 보는 관객분들이 많았는데 좀 한국 이 내한이 좀 늦은 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그 작품 하실 때마다 안 오신 건지. おせいさ時に来たかったんです、本当に。 네, 오세이사 때 정말로 오고 싶었습니다. 見てくれた人いますか？ 보신 분 보신 계세요? 분, 네, 네. おー、감사합니다. 네. すごい嬉しい。 네. 굉장히 기쁩니다. 네, 소식은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세이사가 굉장한 흥행을 했죠. 그리고 작은 영화라고 할 수 있을 텐데도 그 영화의 제목이 굉장히 길잖아요. 관객이 121만 관객이 들었어요. 소식 계속 들으셨을 텐데 일본에서 좀 연출한 감독으로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또 한국 관객들을 생각하셨을지. すごくびっくりしました。でも嬉しいなと思ったのは僕は本当にこう学生時代にラブレターを見てこんなこうロマンス作品を作りたいと思ってこう映画監督になった部分もあるので、同じように韓国ですごくラブレターが人気で、またこう同じぐらいこう韓国の皆さんにせっかくこれがこう受け入れられてくれたっていうのはなんかそこを目指してよかったなと思う部分がすごくありますね。 네, 일단 그렇게 히트를 했다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우 기뻤던 것은 사실은 제가 학창시절에 이와이 슌지 감독님의 러브레터를 보고 이런 로맨스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것을 목표로 계속 해왔는데요. 그렇게 해서 영화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러브레터를 굉장히 많이 보셨다고 알고 있고요. 거기에 거의 비슷할 정도까지 한국 분들이 많이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의 노래를 봐주셨다는 것을 듣고 내가 그 영화를 목표로 이렇게 열심히 해온 것이 참 좋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 저희도 사실 러브레터의 팬인데 감독님도 팬이란 얘기를 들으니 굉장히 그 영화의 힘도 세지만 일본 영화의 멜로의 어떤 그런 흐름 이런 것들이 감동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에 좀 반갑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드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이 영화 그러니까 감독이 직접 뵙기 전에는 아무리 나이를 들어도 굉장히 젊으신 분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랑 거의 동년배이신 중년의 감독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저만 해도 이 감성 이런 것들이 해가 가면서 점점 소멸되는 거를 느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생활을 계속 찌들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근데 감독님께서 영화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 채워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채우는 역할을 하는 감독님께서는 평소 중 어떤 그런 그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생활을 하실까? 어떻게 그런 감성을 계속 유지를 하실까? 그 부분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生活の中で 생활 すご 속에서요. い難しい。 굉장히 어려운데요. でも今やっぱり自分が結婚して子供もできてっていう生活だとやっぱりそういう別に浮気とかはしないので新しいロマンスはないです。 네, 일단 지금 제가 결혼해서 지금 아이도 있고 그렇게 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바람을 피우거나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로맨스는 없습니다. でもやっぱり作る作品が例えば、今回だったら大学生からスタートしたり、あとせか恋だったら高校生の恋愛ものを描くってなった時はやっぱりそこの自分がその当時思い描いてたこんな恋愛があったらいいなとかこういうエモーションその当時に感じたエモーションっていうのは自分の中になんか残ってて、そこをやっぱり映画を作る時に掘り起こして
映画こういうラブロマンスを作るときは特にそこを思い出しながら作ってる気がします。 그런데 역시 제가 만드는 작품이 좀 로맨스적인 내용이 많이 있잖아요. 이번 내가 모르는 그녀의 세계에서 같은 경우는 대학교 때 만나서 스타트하는 그런 이야기이고, 그리고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같은 경우는 고교생들의 연애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만들 때 내가 과거에 그 당시에 생각했던 상상했던 그런 연애상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또 그 당시에 예전에 생각했던 감정, 그런 것들이 내 속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속에 남아있는 것을 제가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다시 그 생각을 되돌려가면서 러브 로맨스 영화를 만들고요. 그래서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가면서 만드는 점이 있습니다. 네, 아마 이제 그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연결성이 있냐고 말씀을 드리니까 굉장히 좀 곤혹스러워 하시는 측면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아까 이제 러브레터를 언급하기도 하셨지만 그런 작품들에 대한 호감이나 그러니까는 기호 이런 것들이 예전부터 쭉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멜로 장르에 대한 영화를 평소에도 좋아하셨는지, 그리고 계속 어떤 작품들을 좀 많이 보고 계시는지 그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そうですね。でもラブロマンス映画を見るのは本当に大好きです。で、作るのも好きだし、見るのも好きなんで好きなんだろうって思った時に、やっぱり僕はその映画の中で人がやっぱり成長する姿っていうのを描くのも見るのも好きなんですね。で、特に人が成長する瞬間って恋愛とか愛情とかで誰かを自分を大事にするんじゃなくて自分以外の誰かを大事にしたいと思った瞬間に人は成長できると思うので、そこがすごくラブロマンス映画の素敵なところな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す。 네, 일단 러브 로맨스 장르의 영화를 보는 것도 매우 좋아하고요. 또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는가 하면 저는 영화 속에 나오는 사람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 성장을 그려내는 것도 좋아합니다. 사람은 성장하는 순간 연애나 애정 이런 걸 통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데요. 연애 감정이 생기게 될 때에는 나 이외의 누군가를 생각하게 되고 타인을 소중히 여기게 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이 생기는 순간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러브 로맨스 영화 같은 경우는 그러한 사람의 성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멋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멜로 역시 그 사람 간의 관계에 의해서,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어떤 소통을 하고 배움을 하고 성장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들이 현실에 굉장히 그 바탕을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항상 감독님의 작품은 판타지를 그 소재 어떤 그 베이스로 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냥 생활의 어떤 그 멜로라고 하더라도 좀 다른 상상을 하게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좀 약간 몽상이라고 할까? 공상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또 어떻게 좀 키우셨을지, 어떤 작품이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제가 감독님이 예전에 좋아했던 작품이 1983년에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일본 영화 판타지 멜로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리는 소녀라고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 부분을 왜 그렇게 좀 좋아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감독님의 작품에 계속 그런 요소들이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実は最初にその映画を好きになったきっかけが時をかける少女だったんですけど、実はその時に自分が好きだった、もうそれこそ小学生ですよ、小学生ぐらいの時に好きだった女の子が時をかけその映画のヒロインにそっくりだったっていうのがもう自分が映画の世界に衝撃をそれを見て稲妻が走ったそのきっかけの作品です。
네, 사실은 시간을 달리는 소녀가 제가 처음으로 영화를 좋아하게 만들어준 작품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초등학생이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아이가 시간을 달리는 소녀의 여주인공이랑 얼굴이 너무나 많이 닮은 거예요. 꼭 닮아 있어서 제가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스스로 그 영화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고 번개가 저에게 스쳐 지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だから最初にね見た作品が自分現実世界ではこう恋愛がうまくいかないけど、何かこう映画を見たらその女の子とこうラブロマンスをしている疑似体験ができるっていうのを最初にそれを見ちゃったのでそれが自分のもう原体験、もうファーストインプレッションになっているので、それがしかもそれがやっぱりタイムリープするこうファンタジーの作品なので、もう多分もうそれがすごくこう自分にこう土台にこうものを作るクリエイティブな土台になってる気がします。 거의 그 작품이 제가 처음 보았던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실 속에서는 이런 연애라든지 좋아하는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영화를 보니까 또 그 여자아이가 제가 좋아하는 아이와 닮아있고 하다 보니 제가 약간 그 영화를 통해서 유사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의 처음으로 본 작품에서 원체험이라고 할까? 퍼스트 임프레션 같은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심지어 그 영화는 또 타임리프가 나오고 판타지성이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영화를 보고 충격을 받았던 것이 제가 지금의 어떤 크리에이터로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토대가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거슬러서 시간을 거슬러서 올라가 보니 감독님의 그 사랑, 첫사랑도 저희들과 크게 다르진 않았다라는 걸 느끼게 되고 그런 사랑이 실패잖아요. 아마 지금 연결이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좋은 작품을 만드는 재료가 됐다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네, 짝사랑하시고 많이 실패하시기를. そうです。僕は青春時代に全くいい恋愛をしてこなかったから今映画を作ることでそのリベンジをしてます。 네, 맞습니다. 제가 청춘이었을 때 좋은 연애를 이룬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영화를 만드는 게 그 시절에 대한 리벤지입니다. 그 지금 리벤지가 엄청 거대하게 지금 그 동아시아 지역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リベンジが 사실 감독님 작품이 한국에서 리메이크가 되는 또 소식도 네 당연히 감독님이 저작권자로 관여를 하셨을 텐데 はい、話はお伺いしてます。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네, すごい楽しみです。は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원작자로서 꼭 이것만은 좀 지켜달라 이런 이야기를 전하신 적은 없을까? いやでも作った作品ももともとは小説が先にあるので、でも映画は僕は作りましたけど最初に物語を生み出した人は別なので、それはもう僕のものじゃなくてやっぱりその原作を作った人のものなので、それは多分作る監督が違えば、特に日本と韓国っていう場所も違えば多分こうね作るこう文化も違うので、それは逆に違う文化で作ったらどうなるかっていうのはすごく楽しみです。だから逆に僕も韓国映画をリメイクした「Your Eyes Tell」とかは韓国のお客さんとこう違う多分日本のお客さんに、ここ違うところを楽しんでもらえるようにこう少し作り変えたりはしたので、そういうところもこうちょっとずつ違うからこそ面白いっていう部分があると思います。 네, 그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같은 경우는 소설의 원작이 있었어요. 그거 리메이크 말씀하신 거예요. 소설이 이미 원작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만든 영화는 물론 영화로 제가 만들긴 했지만 이 소설을 만든 이 이야기를 낳으신 분이 일단 원작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으로 영화를 만든 저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작이 있고 다른 감독이 만들게 되었을 때 특히나 일본과 한국이라는 장소의 차이가 있고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감독이 달라짐으로써 또 전혀 다른 것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한국에서 리메이크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Your Eyes Tell이라는 작품인 한국의 작품을 리메이크한 것이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는 한국 관객들이 즐길 수 있게 만드셨겠지만 일본에서 조금 더 다르게 일본 분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조금씩 바꾼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같은 것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또 이렇게 신작으로 이번 작품을 여러분들이 보셨는데 이번 작품이 어떻게 또 만들어지게 됐고 어떤 과정을 거쳤고 비하인드 스토리가 어떤지도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감독님이 이제 선행 기억 상실이나 굉장히 다양한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어떤 재료를 삼아서 감성을 끌어내시잖아요. 그 세계가 점점 넓어진다라는 생각을 이번 작품을 보면서 한 것 같아요. 물론 이 작품도 원작이 있긴 하지만 평행우주, 평행세계 이런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이 우주 바깥에 또 다른 공간이 있고 내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상상을 계속 이제 그 원작을 토대로 발전시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 프랑스 작품 러브잇을 리메이크를 하게 되셨는지 어떤 점이 감독님의 마음을 흔들었는지 그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最初にこの作品のお話をプロデューサーからいただいたのがさっき話した「Your Eyes Tell」っていう映画の公開初日に同じプロデューサーなんですけどもその人からもう一回一緒にお仕事しましょうっていうのでフランス映画のすごく素敵なファンタジーラブストーリーがあるんですけどとりあえず見てくださいって言われたのが最初のきっかけでした。 처음에 일단 아까 이야기를 했던 Your Eyes Tell의 개봉이래요. 그 영화의 프로듀서님이 지금 이 영화의 프로듀서도 되셨는데요. 그날 그분이 개봉일에 우리 앞으로도 같이 영화 하나 더 만들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프랑스의 러브스토리인데 굉장히 괜찮고 판타지적인 게 있다. 그런 거를 좀 제안을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게 첫 시작이었습니다. でその作品を見させていただいた時になんだろうその作品がすごく良かったのが今の結婚僕も結婚して子供ができてどっかでこうパートナーに対してこういう感じでいいかなとか多分こうだろうって思い込んでた部分が実は本人はそう思ってないみたいな自分の中でも気づきがすごく大きくあったのがオリジナル版を見た時にこれは今の自分にも刺さる映画だな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 네, 그래서 그 프랑스 원작 영화를 러브잇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영화를 보고 너무나 좋았던 것은 저도 실제로 결혼을 했고 아이가 있고 배우자에 대해서 내가 이런 느낌이면 되겠지라고 뭐 이렇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어쩌면 사실은 맞는 게 아니고 나 혼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깨달음을 그 영화가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작을 보고 이것이 지금 나에게도 굉장히 무언가 주는 게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まだ皆さんはお若いから結婚されてる方少ないかもですけど結婚してる人はみんな多分こういう経験自分にもあるって思って見ていただけ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て特に男性の皆さんそんな風に思いますけどどうですか 네, 아직 여러분들은 지금 뵈니까 좀 젊어 보이셔서 결혼 안 하신 것 같긴 한데 결혼하신 분들이 적은 것 같은데 아마도 결혼을 하신 분들이 이 작품을 보시면 나도 저런 점이 있었지 저런 경험이 있었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고 특히 남성분들 결혼하신 남성분들은 이 영화 보시고 좀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눈빛을 보니까 몇 분이 굉장히 호감 있게 웃으시는데 이따가 한번 마이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そうだ最初に聞けばよかった今回が最初に映画を見終わったお客さんと一緒に
の前で話すが初めてなので、見終わったお客さんの表情を見るのがすごい嬉しいんですけど、映画はどうでしたかっていうのが。 아, 처음부터 여쭤봤어야 되는데요. 이번에 한국에서 무대 인사는 많이 했는데 다 상영 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보신 직후에 관객을 뵙는 게 지금 이 자리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딱 영화가 끝났으니까 영화 어떠셨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럼 어떠셨어요? 먼저 네, 그 어떠셨는지를 조금 몇 분께 좀 들어보고 이야기를 더 진행해 볼까요? 嬉しい。ぜひ。 질문이 아니라 지금은 정말 이 영화가 전작도 이제 보신 팬분들이니까 어땠다라고 말씀해 주실 분, 손 들어 주시면 제가 마이크 드릴게요.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으시네요. 감독님이 지금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감독님께서 한 분을 네. 이 눈빛을 보고 이분께는 꼭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 最初の前 두 번째 분. 네. 굉장히 떨리네요. 네. 첫 반응입니다. 네. 어제 무대 인사에서도 감독님이 말하신 그 레스토랑 씬이랑 마지막에 미레이가 그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그 대학교에서 했던 콘서트 씬이 진짜 너무 감명 깊게 봐서. 감사합니다. 昨日も見てくれたんですか？ 어제도 보셨어요. 嬉し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감사합니다. 네. 그 장면이 좋았다. 네, 감상평 네. 한 번 더 들어봐야 될 것 이치방 같은데요. 시로노. 네. 뒤에 있는 남성분 네. 매일지는 아직 네. 그러면은 네, 또 리쿠의 마음을 어떻게 대변해 주실 수 있으신지. そうですね。 어제도 저도 관람하고 어제 사실은 여자친구랑 싸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제 감독님이 화해를 잘하라고 하셔가지고 좀 용기를 많이 얻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소란이 때부터 이렇게 봐왔던 작품들이 하나로 다 이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고등학생, 대학생, 그 다음에 이제 부부까지 작품을 이제 연장시켜 주셔서 너무나 굉장히 좀 인생을 함께 이제 그려가 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따뜻해지는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스토랑 씬도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그거 플러스로 이제 남자 주인공이 이제 아내가 요리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열심히 했구나라는 깨닫는 부분이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던 저에게 있어서도 좀 이렇게 뒤늦게 깨닫고 이렇게 좀 약간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서 굉장히 의미 있고 감사한 영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あれは僕の経験です。 네. 그거는 저의 경험이었습니다. 네. 그 굉장히 SF적인 상상에서 출발을 하지만 정말 너무 리얼한 연애, 어떻게 보면 생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진짜 관객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 작품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연애담이었다면, 청춘의 멜로였다면 지금의 감독님을 좀 반영한 캐릭터가 리쿠가 아닐까? 그래서 원작에 끌리신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떠신지. そうですね。だからもっとねこう奥さん大事にしなきゃって作りながら思いました。 맞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만들면서 나의 아내를 더 소중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관객분들의 그러면은 품평은 일단 여기까지 듣고 또 얘기를 좀 진행을 해볼까요? 아니면 한 번 더 아쉬우시면 한 번 더 もしあれだった 들어볼까요? ら感想と質問でもいいですよ。 그럼 이제 소감과 함께 질문도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네. 소감과 함께 질문을 그러면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이 드셨어요. 네. どうしよう。はい。You. 네, 두 번째 줄. 네. 영화 저도 어제 이제 무대 인사 때도 봤었고 네, 오늘도 이렇게 보게 돼서 すごいみんなに2回。 다들 두 번째로 오신 거 す 아니죠? ご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 두 す。 번째 안 오신 분은 누구세요? 니카이에서는 히도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すごい。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볼 때랑 또 두 번째 볼 때 느끼는 점이 또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서 이제 두 번째 보고 나서 또 되게 인상 깊었던 장면이 많았는데 이번 영화 물론
리쿠나 미나미도 상당히 되게 사랑스럽고 연기도 좋고 그랬지만 이제 보조한 그런 캐릭터분들, 뭐 카지 선배나 이제 그 카네코 루미나 아니면은 이제 카즈 할머니 같은 경우도 되게 이 스토리를 이어가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좀 미스터리라고 느꼈던 건 이제 카즈 할머니 같은 경우는 이 작품에서 리쿠 이외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 같은 느낌을 좀 많이 받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특히나 이제 본인의 과거를 얘기하면서 내가 가수 시절 나를 몰랐던 사람은 없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카즈라는 인물이 진짜 이런 모든 상황을 알고서 다 얘기를 하는 건지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는 인물인지 조금 더 약간 알고 싶어서 그걸 여쭤보고 싶었고, 그다음에 살짝 사적으로 그 미나미가 좋아했던 에그타르트 장소 혹시 성지순례용으로 위치 알려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ぜひ日本の横浜の中華街で実際に売ってるエッグタルトなんで、ぜひ日本に来た時はエッグタルト横浜中華街です。 일단 요코하마의 차이나타운 중화거리에 아, 네. 있는 실제로 있는 에그타르트 집에서 샀습니다. 아, 가시게 네. 되면 꼭 드셔보십시오. 그러네요. 홍콩 아니라 이제 네, 요코하마로. 横浜です。でもすごいさっき指摘していただいた和江おばあさんについてもなんかほんとこうどっち本当にこうちゃんと頭がボケてるだけなのかな、でも実は本当のこと知ってるのかっていうのは観客がこういろいろ想像して楽しめる部分だと思うので、どっちかの答えはもう皆さんが考えていただければなと思ってます。 그리고 그 카즈의 할머니에 대해서는 아까 굉장히 좋은 포인트라고 중간에 한번 답을 해주셨는데요. 관객들이 보시면서 정말로 이 할머니가 약간 그 인지증이 있으셔서 그런 건지 혹은 이 상황을 진짜로 알고 계신 건지 굉장히 좀 헷갈리는데요. 관객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상상을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즐길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해답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랑의 수호신 같다는 느낌도 들고 원작보다 훨씬 더 역할이 좀 더 부여된, 그래서 감독님의 해석이 들어간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 질문하시는 분들한테 선물을 주려고 선물을 5개를 준비해왔거든요. 사인이 들어왔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질문을 해주셔서 몇 개 남았어요? 2분까지는 저희가 선물을 드립니다. 그 다음부터 복불복으로 나머지는 선물은 없는. 네. 그러나 선물이 있는 지금 2분을 행운의 주인을 몸을 마이크를 드려볼까요? 네. どうしよう。でも真ん中、どうしようかな。でも2回目じゃない人、初めて見た人は 지금 처음 보신 분, 今日 처음 初め 보신 분? 오늘 처음 보신 분. 오늘 처음 보신 분? あれさっきと違う。 아까하고 좀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2번째 보신 분? 다 지금 똑같아. 똑같아요. あ、じゃあその 3번! 2回目の人たちですね。今2回目の人、1回今回初めて見た 지금 이게 人。 처음인 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네. あれおそうじゃあどうしよう。じゃあ 감독님 지금 어려우세요. じゃあその青い帽子、でもいいですよ。緑帽子の 초록색 모자. 아, 초록색 모자. 네, 네. 1 세 번째예요? 상가에 세 번째. 괜찮죠? 세 번째 들죠. 상가에 네. 맨 다음에. 3回目でもいいですよ。じゃあぜひ 자, 세 번째라도 하시죠. 네. 어제 무대 인사 첫 무대 인사 했을 때 네. 제가 논문으로 작성을 한다고 했었던 そうか同じ思い出しました。そう結局同じ人は 감독님 다중 우주에서 보신 분들을 자. 지금 선정하시는 것 같아요. あなたはプレゼントもらった人ね。 그러면 어제 선물 받으셨잖아요. 네네. 그럼 자. 선물은 건너뛸까요? じゃあ違う人に。 질문만 하시고. 그러면 다른 분한테. 네, 다 해주고. 시쯤 끝났게 되요 オッケー。 네. 제가 적어온 게 있어서 네. 그러면은 やる。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니까 질문을 하나만 받겠습니다. うん。じゃあはい。 어저께 먼저 네, 하나 네. 가볍게 말씀드리면 はい。 이번 작품을 만들면서 좀 새롭게 영감을
대부분 교수님, 그 감독님 작품들 보면 색감이 좀 따뜻한 색감이 좀 주로 되어 있고, 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색감으로서 가지고 있는 의미도 그 관객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지 감독님의 생각도 조금 궁금해서요. 色味に関しては今までだと少しこう淡くてこう色彩をちょっと薄めにしてるんですけど、今回は本当にこうポップにこう見終わったお客さんがこう切なくしんみりするんじゃなくて、おお楽しかったってこうすごくこうエンジョイしてもらえるような、そんなこう楽しい作品にしたかったので、すごくこう明るく作りました。でもそのインスピレーションを受けたっていう意味ではどうだろうな。でもね、さっきいろんなことでも話したんですけど、その80年代90年代ハリウッド映画ってもなんかすごいカラフルでポップなイメージがあったので、そういう部分がこう自分の過去に見たそういう作品を思い出して作った部分はありますね。 네, 일단 두 번째 말씀하신 이 영화에서 제가 표현하는 색감에 대해서는요, 지금까지의 작품에서는 사실 영상의 색감을 약간 뿌옇게, 약간 옅게 일부러 그렇게 연출을 찍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영화는 좀 다르게요, 좀 더 팝하게, 보시는 분들이 이때까지는 좀 보시고 나서 좀 슬프거나 애절하거나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 영화는 보시고 나서 즐겁다, 굉장히 약간 들뜬 느낌, 이런 느낌을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영화 전반에 있어서 색채를 다채롭게 밝게 설정을 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영감을 어떤 걸 새로이 받았냐고 여쭤보셨는데요. 영감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80년대, 90년대 헐리우드 영화가 굉장히 컬러풀하고 그리고 팝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식의 영화를 이번에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영화를 만들면서 예전에 제가 보았던 작품들을 떠올리면서 만들었습니다. 네, 선물은 2개가 남았습니다. はいはい。 첫 번째 보신 분. じゃあ初めてにしましょうか。 다시 처음 보신 今回初めて。じゃあまた同じ人はこう前当てた人はじゃあ真ん中っていうか、そう女性の奥の人にしましょうか。奥の。はい。 Thank you. 저는 오늘 이 영화는 오늘 여기가 처음인데 저는 바보여가지고 영화 비평은 못하지만 그냥 제가 오늘 느꼈던 거는 저는 제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서 살겠다라고 다짐을 했었는데 근데 어느새부턴가 그게 약간 퇴색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영화를 보면서 내가 항상 뭔가를 놓치는 게 있었구나, 내 세상에서도. 다른 세계에서의 나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세계에서의 나는 내가 원하는 걸 하면서 살고 싶었는데 그거를 조금 놓치고 있었던 게 있던 것 같아서 그냥 내일은 내가 좋아하는 길이라도 걸어봐야겠다. 그러면서 조금씩 변해가다 보면 제가 원하는 걸 나중에는 이뤄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았고 앞으로도 저는 사실 제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있어서 하고 있는데 네, 그걸 하면서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영화 속에서 계속 카잘머니께서 무언가 소중한 걸 얻으려면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문구가 두 번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할머님께서는 자기의 그 가수 생활을 포기하셨다라고 하고 그리고 또 미나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세계, 맨 첫 번째에 나왔던 그 세계에서 자기의 어떻게 보면 가수로서의 그 꿈을 포기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과연 이 세계 그 마지막에 나온 그 리쿠가 자기의 세계로 돌아갔나? 혹은 다른 세계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세계로 가기 위해서 리쿠가 포기한 건 뭐였을까가 궁금했어요. 왜냐면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은 좀 상상으로 끝난 거니까 그럼 여쭤보고 네, 싶었습니다. リクはでも何かを得るにはこう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こう何かを失う覚悟が必要っていうのは、でもやっぱりそれはこうじゃあ幸せをつかむためにこう行動すること、それは自分のために動くと結果なんだろうな、失っていくもので、それ誰かのためにこう動けばそれを失わないっていうメッセージかなと僕は思ってます。まずそこまで。 네, 일단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면 잃을 각오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영화 속에서 나오는데요. 행복이라는 것은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행동을 하고자 할 때 자신을 위해서 움직이게 되면 오히려 잃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움직이게 되면 또 그것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でやっぱりその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音楽もそうだし、この映画のリクのが小説を目指したり、南が音楽を目指したりするのももちろんこう自分が思うようにこう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こうやりたい方向に進むんですけど、ちゃんとそこには誰かの支えがあったりとか、こう近くにいてサポートしてくれる人がいるんだよっていうことに気づくことが一番大事だなと思ってるので、この作品見た時にね、こうみんなもう多分もう誰でもそうだと思うんですけど、自分一人でこの世界に生きられてるわけじゃないから、自分は生かされてるんだって思うことでこう人に優しくなれたり、こう自分の頑張りが誰かを幸せにすることに向くことで自分も幸せになれる、と思ってるので、僕はそういうメッセージをこの映画に込めたつもりです。 그리고 리쿠는 소설가가 되기를 원하고 있고 미나미는 음악을 하고자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들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살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은 그게 본인만이 나아가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을 밀어주고 서포트해주고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고 누구든 자기가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남들이 나를 살게 해주고 있다 라는 것을 깨달으면 좋겠고, 그걸 깨닫게 되는 순간 다른 사람에게도 잘해줄 수 있고요, 나의 노력이 결국 남을 위한 것이 된다라고 할 때 사실은 나 자신도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이 영화를 통해서 전하고 싶었습니다. ちなみに彼女がやりたいことって何ですか、夢、こう将来の夢。 지금 말씀하신 분의 장래의 꿈은 무엇인가요? 저는 꿈 직업 같은 건 없고요. 그냥 제가 행복하면서 웃으면서 살아가는 게 매일매일의 소망? 근데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뭐, 그렇게 공부하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 의사도 좀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でもやっぱりさっき言った自分笑って過ごせる幸せになるためにはまず周りの人を幸せにすれば自分も笑って幸せになれ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매일 웃으면서 지내고 싶으시다면 일단은 주위 사람들을 웃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결국 내가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보신 관객분인데 아마 내일 다시 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네. 저희 그 선물이 하나 더 남아 있잖아요. 最後どうしよう誰か 제가 네 마지막 거를 저는 그럼 저쪽 너무 안 간 것 같으니까 지금 마이크 저 스태프분 바로 앞에 분 드릴게요. 이렇게 하얀색 옷이 입으셨죠? 네, 감독님 괜찮으시죠? 다이조부. 다이조부. 저는 오늘 이 영화를 처음 감상하게 된 관객인데요. 다른 분들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내용도 좋았지만 약간 그 메인 주인공의 스토리에 이어서 다른 서브 캐릭터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그 강아지가 너무 귀여웠어서 그 전화를
전화를 걸 때 그 산책하는 길에서 강아지가 혼자 이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이 뭔가 귀여웠어. はい 진짜 가와이카타で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감사합니다。はいはい。 질문은 아니고 강아지에 대한 또 네, 보조 출연에 대한 얘기까지 또 해주셨고 네, 혹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나요? はい。 관련해서? 別に犬に関しては寝てる姿がすごい可愛かったので、実はあれ本当にこうカットに入れる予定なかったんですけど、今寝てるのすごい可愛いから撮ってって言って撮って本編にも入れました。 강아지가 자고 있는데 그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컷에 넣을 예정이 전혀 없었는데 너무 귀엽게 자고 있어서 지금 이거 찍어라 해가지고 본편에 자는 모습을 좀 넣었습니다. 네, 저도 그러면은 질문을 사실 아까 감독님이 이제 그 리쿠 얘기를 하셨는데 본인 행동을 하는거나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은 또 이제 감독님이 지금 부인, 와이프님과 좀 약간 생활에서 얻은 교훈도 있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영화의 주인공으로 왔을 때는 상당히 주의를 요하는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그럼 성장하기 전은 우리가 되게 못 견딜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너무 정말 밉상인데 왜 미나미한테 저렇게 대하지? 일단 좀 약간 좀 이렇게 안 좋은 지점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그 캐릭터를 이해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어떤 미션이 있었을 거기 때문에 리쿠를 어떻게 좀 만들었을지 어떤 모델이 있었을까?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はいでもリクはやっぱり見てる人みんな自分のことだと思って見てほしいと思ったんですね。でみんな誰しも聖人君子じゃないしパーフェクトな人間なんていないしこう失敗もする。でもまあ最初リクはやっぱりこんな素敵なこう奥さん彼女にこんなこと言ってもこう罰が当たれってこうみんなが思うと思うんですけど、でもやっぱそこやってこうパラレルワールド飛ばされて自分も知らないどこだか分かんないみたいな世界飛ばされた時にやっぱちょっとかわいそう。でも自分も思い返してみればこういうとこあるよねって思うと、だったらやっぱ同じようにちゃんとリクと同じように気づければこういいことが待ってるよっていうふうに皆さんにもこう見ながら思ってほしかったので、リクと最初はリクを嫌なやつだなと思うんだけど、だんだん自分のもしかして自分もそういうとこあるかもって皆さんが気づいてもらえるようにっていう思いで作りました。 일단 저는 리쿠라는 사람을요 관객 여러분들이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만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누구나 성인군자도 아니고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실패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볼 때는 이렇게 좋은 아내한테 무슨 저런 식으로 말하고 행동을 하나 벌 받아라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리쿠가 패러렐 월드로 넘어가게 되면서 너무 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관객들이 불쌍하긴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 돌아보니까 나도 리쿠 같은 면이 있었을 수 있어 라는 것을 관객분들이 깨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리쿠처럼 결국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 놓쳤던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더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리쿠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밉상이고 싫고 막 그렇지만 어쩌면 나도 그랬을 수 있어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고 싶었던 것이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네, 원작 보신 분 계세요? 네, 몇 분 계시네요. 오, すごい. 프랑스파 원작의 주인공보다 훨씬 밉상이 아니에요. 훨씬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여지, 좀 약간 변하는 모습을 더 응원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에는 나카지마 겐토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싱그러움 같은 것들이 좀 담보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캐스팅에는 감독님의 모든 작품에서 계속 새로운 배우들을 발굴하는 어떤 그 캐스팅의 어떤 그 핵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저번에 미치에다 슌스케도 왔을 때 방한했을 때 또 만나기도 했었는데 はい 감독님이 캐스팅을 하는 또 기준은 또 어떤 건지 그리고 또 이번 나카지마 겐토의 작업은 어땠는지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でもケント君は本当にこうすごくこうもうずっとご一緒したかった俳優さんなんですけど、でもまあアイドルの部分もあるし、こうすごくパーフェクトに自分をかっこよく見せるっていうことはすごくうまいんですね。でも僕はその見てる人に自分もそういうとこあるかもってこうどこか欠陥があったりとかこう完璧じゃない人間をむしろ演じてほしいと思うところで、でもそのこう鎧を外した姿がなんかこうみんながちょっと応援したくなるこうキャラクターになればいいなと思って今まで見せてない中島健人を見せたいな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ました。 일단 나카지마 켄토 배우님에 대해서는요, 이때까지 계속 같이 작업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고 왔던 배우이기도 하고요. 나카지마 켄토 씨는 아이돌로서 굉장히 뛰어나고 굉장히 퍼펙트하게 멋짐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에 있어서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영화에서 리쿠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관객들이 좀 감정이 이입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결함이 있고 구멍이 있고 완벽하지 않은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연기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멋짐, 왕관 같은 것을 벗어두고 연기를 해달라고 했고, 그러한 보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주게 하고 싶었습니다. 네, 가장 어려운 도전을 멋짐을 내려놓는 연기를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또 이렇게 나카지마 겐토만 물어보면은 미레이 팬분들이 네, 아쉬워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영화에서 너무 어려운 연기, 거의 1인 2역의 연기를 너무 훌륭하게 해주셨는데 사실 이번에 연기가 처음이에요. 정말 좀 놀랍다라고 저 영화 보면서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원작과 굉장히 다른 지점 중에 하나도 원래 원작에서는 피아노 연주자였는데 싱어송라이터로 바뀌는, 거기에도 감독님의 그 역할을 그렇게 만든 이유도 있으실 테고, 아마 이제 실제로 이 노래를 하는 이제 미래의 캐스팅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でもミレイさん決まる前にでも最初にもうリメイクする時点で日本版にするなら僕はこのピアニストじゃなくて歌手にしたいっていうふうには思ってました。 일단 미레이 씨로 정해지기 전부터요, 일단 일본에서 리메이크를 하자라는 말이 나왔을 때부터 저는 여자 주인공의 직업을 피아니스트에서 가수로 바꾸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있었습니다. でそれはなぜかっていうと、僕がすごくやっぱりミュージックビデオをずっと撮ってきたのと、そのアーティストとの歌う姿とかいろんなライブとか見たことで、やっぱりそこの歌にエモーションをこう感情を込める、気持ちを込めるっていうのがすごくその歌詞の意味もそうですし、言葉とこうメロディーでそのエモーションを伝えるっていうのがすごく僕はこう好きなので、この映画もやっぱりクライマックスでキャラクターが一番そのエモーションのピークが来るように、そこはやっぱりただピアノメロディーだけじゃなくて歌うことっていうのをすごく大事に作りました。 왜냐하면요, 제가 뮤직비디오 작업을 굉장히 오래도록 계속 해오기도 했었고 해서 아티스트들이 노래하는 모습도 많이 보고 라이브 장면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노래에 감정이나 기분을 담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특히 노래에는 가사가 있잖아요. 가사의 의미, 그래서 그 언어 플러스 멜로디, 이 두 가지가 함께 감정을 전달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영화화하겠다라고 했을 때 클라이막스 장면에서는 감정의 피크가 반드시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감정의 피크를 드러내는 것이 단순한 피아노 선율 같은 것이 아니라 멜로디가 아닌 노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수로 바꾸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엔차를 하신 분들 너무 느끼실 테지만 계속 그 노래가 아이스틸이 떠나지 않고 맴돈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고, 그 부분은 감독님의 소라님부터 계속 이 노래와 연결되는 그 감정을 이렇게 고양시키는 그런 것들이 이 영화에도 공통적으로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배우에 대해서는 제가 좀 공통적으로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지금부터는
선물은 없죠. 그러나 네, 질문은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어떻게 감독님 너무 어려우시면은 제가 선정을 하고요. 아니면은 네. じゃあでもせっかく一番後ろの 이제 잘하시네요. 네. 女性の 가장 뒤에 있는 여성분. 네. 맨 뒤. すいませんね前後ろへ走ってもらって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사실 감독님의 작품을 이전에 본 적이 없어서 오늘 처음 감독님의 작품을 봤는데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고 또 검색해보면서 아 이분이 조금 일본 로맨스 영화의 거장이시구나 라는 거를 느꼈는데요. 교수잖아요. 그래서 과장은 감독님- 아니라고 하시네. 그래서 그 필모그래피를 보니까 보통 이제 청춘 로맨스가 많았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또 두 커플이 결혼하고 난 후에 또 싸우는 모습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뭔가 흔히 말하는 청춘 로맨스보다는 약간 나이가 많은 캐릭터들이 등장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혹시 또 감독님도 이 작품 만들면서 이제 결혼 생활 같은 걸 좀 공감을 하셨다고 하셔서 혹시 또 다음 작품에는 좀 더 중년이나 노년의 사랑을 주제로 작품을 만드실 생각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아, 더 올라갈 것인지 나이가 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의 추이를 네. でも皆さんねこうおじさんおじいちゃんおばあちゃんの恋愛物語よりこう若いかっこいい可愛い2人のラブストーリーが見たいですよね。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연애 이야기보다는 젊고 잘생기고 예쁜 사람의 연애를 더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신가요?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셔도 보실 거예요? でもあ違うんですよお客さんは全然いくらでもいい上の年齢でもいいんですけどやっぱり若い年齢の物語の方が年を取っても自分のこう思い出を思い出して楽しめるからそういう意味ではみんながどこかで経験したこう思春期だったり大学生の恋愛だったりこうそういう方がよりそれを超えた人たちが楽しめる作品になる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관객 여러분들은 얼마나 나이가 많이 드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려내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겪어온 시절을 그려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억을 되살려보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경험했던 사춘기라든가 대학 시절,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그려냈을 때 지나온 날들을 누구나 되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젊은 사람의 이야기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でやっぱり思い出した時にあの頃は自分もこう未熟でこうなんか人にうまく気持ちを伝えられなかったりとかって思えたけどでも今から思うとあの頃の自分がすごく愛おしくなるからこうその映画を見てこうあの頃を思い出して今の自分も好きになれるそんな作品がやっぱり僕は作りたいな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す。 아, 영화를 보면서 그때 나는 굉장히 미숙했고 감정 전달도 못하고 그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다시 돌아보게 되니까 아, 그 당시에 내가 굉장히 사랑스럽기도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화를 보시고 지금의 나를 또 다시 좋아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느낌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살짝 좀 그 첨언을 해드리자면 감독님은 리쿠를 그 만들면서 애니메이션 캐릭터랑 연결을 좀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そう그 얘기를 좀 네 들어보죠. 皆さんドラえもんって知ってますか？ 도라에몽 다들 아시나요? のび太くんです。梶原がドラえもん。 카지와라 선배가 도라에몽. ドラえもんって 도라에몽. カジがのび太くんがいつもこう失敗したりなんかこう調子に乗ってこう失敗したりするのはすごくのび太くんのイメージででも失敗するけどどっかこう憎めないこうなんか愛されるキャラクターっていうのをリクにこう自分の中ではイメージしながら作りました。
네, 노비타가 늘 실패하고 막 들떠서 잘할 수 있는 것도 못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리쿠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결코 밉지만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노비타 같은 それで 캐릭터입니다. 中島健人君に「のび太くんをやってほしいんだ」って言われたら「え俺のび太くんですか?」って言って 그래서 나카지마 켄토 씨한테 노비타 군을 연기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가 노비타인가요? 라고 얘기를 ちょっと 하더라고요. パニックになってます 약간 패닉에 빠지는 보시오. 상태였습니다. 네, 노준구가 커서 연애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리쿠를 좀 더 좀 열린 마음으로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또 네, 연결 지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을 마지막으로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오늘의 마지막 네, 질문. おおじゃあ 네, その前のメガネの 내가 안경 쓰신 분. 네. 今日この映画5回目なんです。 아까 하지 않으셨어요? 질문만 아, 또 질문 따로 따로 네. あ、そう 알겠습니다. か、さっき当てたあら、ごめんなさい。じゃあ、いや、OK。じゃあ違う人にしましょう。あ、じゃあ隣 ?OK。 뺏겼어? お友達 저는 감독님을 전 작품인 오세이사에서 먼저 뵀는데요. はい。 오세이사에서는 그 이즈미라는 캐릭터와 여기서의 선배처럼 비현실적인 상황에서도 이렇게 주인공들을 맹목적으로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캐릭터들이 나오잖아요. 그 감독님은 그 캐릭터들을 그래서 풀어낼 때 어떤 모습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여주시려고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おお、でもすごい、すごい嬉しい、そういう質問。やっぱりメインの2人の物語を描くためには、やっぱりサブキャラクターがすごく大事なんですね。やっぱりそこでこう主人公リクにも気づきを与えるし、まあもちろんカジはちょっとコメディリリーフ的な役割もあるんですけど、もう皆さんもやっぱりこの映画を見て、あ、カジってこういうちょっとコミカルなキャラクターねって思ってたけど、実は本当にこう深い痛みを抱えてたっていうのは最初は気づけないじゃないですか。あ、でもそれを知らされた瞬間、お客さんもハッとなる。あ、もしかしたら自分の身の回りのこう明るく振る舞ってる人にもそういう傷を抱えている人がいるかもしれない。そう思っただけでこう思いやり、その周りの人にも自分が思いやれるっていうのがそういう気づきをこの映画で皆さんに感じてもらえたら嬉しいな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す。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메인의 두 사람의 이야기에 있어서 서브 캐릭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쿠에게 무언가 깨달음을 주는 면에 있어서 카지 선배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카지 선배는 사실 처음에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는 코믹한 사람이구나, 좀 웃기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보시다 보면 사실은 굉장히 깊은 아픔을 안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처음에 봤을 땐 우리가 전혀 모르고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아픔을 알았을 때 관객들도 약간 깜짝 놀라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쩌면 우리 주위에도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우리가 모르는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보고 주위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생각하고요. 그렇게 무언가를 깨닫게 해주는 사람, 내가 다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마이크를 못 들은 분께는 제가 대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다른 또 토크 시간에 열심히 또 네, 손을 들어주시고 대답을 얻어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또 아마 이제 내일도 네, 있습니다. 오늘 처음 또 감독님 작품이 이 작품으로 시작을 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쭉 봐오신 분들, 팬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감독님의 진짜 판타지 멜로의 거장이라는 얘기를 저희가 아낌없이 드리기도 하고 항상 감성을 촉촉하게 해준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감독님의 작품의 근간은 굉장히 비정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상상일 수 있어요. 오늘 밤 이 세계에서 사랑이 사라진다면, 아니면 이 영화의 제목도 나를 모르는 그녀의 세계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런 상상을 가정을 하면서 거기에서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 잃어버렸을 때 어떤 그런 슬픔, 아픔 이런 것들을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는 영화를 계속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감독님께 이런 정말 정말 잔인한 상상을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포장을 하셔서 하시는 이유와 그렇게 그런 비정한 현실에서도 사랑이 필요한 이유가 뭔지, 지금도 그렇고 중년, 노년까지 계속 사랑을 또 그리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어떻게 그려가실지 앞으로의 계획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でもいや皆さんもそうだと思うんですけど、すごく辛いことがあったりとか悲しいことがあっても、どっか時間がかかって思い返したら時が癒してくれるっていうパターンあると思うんですけど、何か映画を見て辛いシーンもどっか今現在起こっていることじゃなくて、どっか過去の思い出のような昔こういうこと経験したなって思うようなどっかノスタルジックな空気感っていうことで、少しソフィスティケートさせて皆さんに今現実のリアルな痛みを突きつけるんじゃなくて、でも何かを自分の中にある痛みを思い出しながらも、何かその痛みを乗り越えた今の自分を愛おしく思えるような、そんな作品になればいいなっていうふうに思うから、なんかこういう悲しい作品作ってもリアルな痛みを感じないように作れてる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네, 여러분들도 살면서 굉장히 괴로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돌아보면 세월이 나를 치유해 주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괴로운 장면, 또 힘든 장면들을 영화 속에서 보게 되면서 이것이 지금 현재의 나에게 있는 일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추억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좀 잔혹하지만 아름답게 그려내려고 하고 있고요. 영화 속에서 굉장히 약간 노스텔직한 추억을 그리는 듯한 그러한 분위기로 표현이 되었을 때 우리가 현실 속에서 어느 정도 위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혹은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 고통을 넘어선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지나고 돌아보았을 때 고통을 그때 넘어서고 극복을 했던 나 자신을 사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작품이 되기를 저는 항상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잔혹한 설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얼하게 아픔을 느끼게 하는 것보다는 보고 그 아픔이 좀 이렇게 덜 아프게 되는 그런 느낌으로 영화를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을 들려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렇게 감독님 계속 작품 만들면서 한 번도 한국 관객분들을 못 만나시다가 오늘 이렇게 영화를 보고 감상평을 들려주시는 관객분들이랑 만나셨는데 소감을 한 말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토크 감독님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そうですね。なんかもうずっとお話できたこの時間がすごく自分にとっていい経験になりました。やっぱり本当に情報としてはセカポイがヒットしたっていうのは聞いてたんですけど、本当にお客さん見てくれたのって思ってた自分もいたので、こうやって目の前で見ましたって言ってくれたらでやっともう時間は経ちましたけど、すごく今実感できて嬉しいです。 네,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서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보로서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가 한국에서 굉장히 히트했다는 것은 귀로 듣기는 했는데요. 진짜로 그렇게 많이 봤을까라고 생각하는 제가 또 한편에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앞에서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보셨다고 해주시니까 정말로 보았구나 라는 것을 시간이 이미 지나긴 했지만 좀 실감을 할 수 있었고 매우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감독님 오늘 이렇게 또 직접 이렇게 참석하셔서 증명을 해주신 관객분들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내일도 또 토크가 있으니까 또 다시 참여를 해주셔서 N차 자랑 해주시고요. 감독님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셨는데 큰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인사 한 말씀? 네. 忘れる韓国語で皆さんが여러분 오늘은 감사합니다. 마지막 인사에 맞는 걸 또 첫인사랑 다르게 준비를 하셨군요. 네. 제대로 못 들으셨죠? 네, 너무 빨리 지나가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One more time. One more time. 미나상.忘れちゃった. 여러분, 네. 여러분 오늘은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재밌으셨어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 N차 관람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저희는 오늘 토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감사합니다.